개인적으로 기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업자가 월 1,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그때 두 번째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디지털건마디입니다. 기업정, 오늘은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위탁 판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모두 사업자가 있으실 텐데 아마 대부분 사업자 한 개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먼저 한 개의 사업자로 판매를 잘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사업자를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, 이 사업자를 다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업자를 총 8개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원래 3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사업자를 추가해서 5개를 단시간에 늘렸어요. 사실 이 최근에 늘린 5개는 어떤 사업의 테스트용으로 추가한 거라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래서 현재 모든 마켓을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3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왕 말씀드린 김에 이 3개 사업자 매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사업자는 주력 사업자로 매출은 한 달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플레이오토 화면인데 올해 1월 매출인데 하단에 보시면 첫 페이지 3천만 원, 두 번째 페이지 1,000만 원인 게 보이시죠? 자, 이건 5년 전부터 운영한 주력 사업자이고, 자, 나머지 2개는 작년과 올해 개설해서 추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사업자는 작년 6월에 개설을 해서 월 매출 1,000에서 1,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, 세 번째 사업자는 올해 1월에 개설을 해서 역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보여드린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추가로 특판이나 별도 매출이 조금 있어서 합치면 좀 더 많아지긴 하는데, 일단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로 냈다는 사업자 5개, 이거는 나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업자 하나하나의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이 사업자를 여러 개 합치니까 꽤 매출이 커지죠. 월 매출 최소 5천에서 많으면 1억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자, 물론 월 매출 1억이 뭐 그렇게 큰 거냐 할 수도 있지만, 늘 말씀드리다시피 위탁은 아무런 재고 부담이나 금전 리스크 없이 운영하는 거라서 일반 사입이나 제조에 비해서 최소 2~3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저는 왜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을 할까요? 여러 개 운영할 시간에 하나를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되지 않느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이건 위탁 판매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입이나 제조는 소수의 상품을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, 이 위탁 판매는 특성상 대량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을 일단 많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각 마켓별로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추가해서 마켓을 더 가입하고 올릴 수 있는 상품의 수를 더 늘리는 게 목적인 셈이죠. 그리고 단순히 이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각 사업자의 마켓별로 다른 상품군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각각 특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일단 마켓이 드러나면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은 아주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. 그럼 사업자를 어떻게 여러 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한 명이 사업자를 여러 개 내도 문제가 없는지, 이 부분입니다. 한 명의 명의로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, 사실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저 아는 분은 사업자를 30개를 운영하고 계세요. 자, 물론 직원도 여러 명 있고 매출도 엄청 많긴 한데 30개, 저는 솔직히 상상이 좀 잘 안 돼요. 저도 뭐 10개 가깝긴 하지만 물론 그만큼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 잘하고 계시겠죠.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참고만 해주세요. 그러면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게 가능하면 그냥 막 이렇게 내면 되는 건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사업자는 대표자 명의가 동일할 경우 주소지가 달라야 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 세무서에 잘 얘기해서 업종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은 주소지에 또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거의 드물기도 하고요. 또 우리는 어차피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또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주소지를 새롭게 구해서 내야 되는데 뭐 부모님 집이나 친지 집으로 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비상주 사무실을 구해서 많이 내곤 합니다. 물론 실제 사무실을 막 출근할 건 아니니까 우리는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은 말 그대로 상주를 하지 않는 사무실을 주소만 빌리는 개념입니다.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. 가격은 저렴한 곳이 월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이건 잘 검색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곳, 그리고 뭐 집에서 가까운 곳, 이렇게 괜찮은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. 비상주 사무실을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주는데 그걸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. 자, 이 사업자 등록은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. 저도 사업자 8개 중에서
자, 한 개는 실제 사무실, 그리고 한 개는 저희 집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나머지는 그냥 전부 비상주 사무실로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사업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입니다. 첫 번째, 총 매출액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위탁 판매 방식은 대량 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따로 광고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사업자에서 터질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. 사입이나 제조면 상품 10개로 월 매출 10억도 찍을 수가 있겠지만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위탁 판매는 대량 등록, 박리담회 이렇게 가는 컨셉인 거죠. 자, 그래서 한 개의 사업자로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개의 사업자가 궤도에 올라가면 사업자를 또 내서 매출을 더 늘리는 이런 방식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건데 두 번째, 한번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이 두 번째 사업자는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본 거죠. 사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사업자로 월 매출 1,000만 원을 달성을 했다. 자, 그러면 이걸 더 열심히 해서 이걸 2,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이걸 1,000만 원 매출을 내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. 뭐 운동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, 여기서 상위 레벨의 단계로 확 뛰어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그전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죠. 이 한 개 사업자가 일정 궤도에 올라갔으면 그거를 막 죽자고 담버뜨려서 매출을 막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또 세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주력 사업자는 물론 매출이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자, 그거 말고 새롭게 낸 두 개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. 자, 이게 각각 1,200, 1,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난다고 하면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 물론 이걸로는 큰 수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, 이게 두 개가 되니까 이걸 합치면 200만 원이 순수익을 훌쩍 넘으니까 뭐 꽤 괜찮아지는 거죠. 이 위탁 판매 자체가 박리담회 형태이니까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사업자를 늘리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. 그런데 사업자를 늘린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주의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섣불리 사업자를 여러 개 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반품 교환 등 CS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.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. 근데 이거를 은근히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. 판매가 늘어나면 당연히 CS도 어느 정도 늘어나게 마련인데 직장인이거나 투잡인 상태로 무리하게 사업자를 막 늘렸다가 매출이 막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 CS 처리가 안 돼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를 늘리실 거면 짧은 시간이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물론 그만큼 비용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하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조금은 구해야 돼요.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좋고 뭐 정 없으면 단순 사무보조 알바를 시간당으로 구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업자가 늘면서 수익이 느는 부분에서 일부를 주는 개념으로 운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. 재택근무로 구하면 저렴하게는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뭐 주문 처리를 시킬지 아니면 반품 교환 같은 CS만 시킬지 이런 거는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나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주는 게 저는 사업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, 세금 처리를 각 사업자별로 따로 해야 됩니다. 내 명의의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사업자별로 세금 신고를 따로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요. 사업자가 여러 개가 되면은 사실 안 그래도 어려운 세무 업무가 더 늘어나게 돼서 솔직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을 하면 좋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아예 맡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뭐 사실 사업자가 2개 이상이라면 그래도 기본 이상의 매출이 나오니까 여러 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세무 비용 너무 아끼지 말고 쿨하게 좋은 곳을 찾아서 맡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세무 처리할 시간을 아껴서 내가 상품을 더 선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 두 번째와 약간 유사한 맥락인데 매입과 매출을 사업자별로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.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일부러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, 지금 이미지는 한 수강생 분의 질문입니다. 자, 이게 어떤 거냐면 자, 도매꽃 같은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자, A와 B 사업자가 있으면 이걸 두 개 다 따로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. 가입한 도매 사이트의 주문 내역이 각각 내 매입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로 따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간혹 이거를 이 최초에 가입한 A 사업자의 계정으로 다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요. 이 B 사업자의 매출도 여기서 구매를 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내가 운영하기는 편하죠. 여기서 다 사면 되니까. 자,
자, 근데 이 B 사업자는 매출은 생기는데 이 매입이 생기지가 않아요. A 사업자 계정으로 타 구매를 하니까요. 반대로 이 A 사업자는 매출도 있겠지만 매입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오래 운영을 하면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B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매출이 전부 다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. 이걸 간과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여기서 실수하시지 않게 해주세요.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망했다. 자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자, 매입을 잡은 이 사업자, A 사업자에서 어느 정도 매입의 규모를 정한 다음에 이걸 세금 계산서를 이 B 쪽에 서로 발행을 해서 돈을 오고 가고 하세요. 그만큼을. 그러니까 이 B 사업자에 대해서 매입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죠. 원래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끼리 돈이 막 오가고 하는 건 별로 세무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. 자, 근데 이거는 실제로 B의 매입 자료가 A를 통해 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서로 이 계산서 처리하고 입금하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. 자, 오늘은 사업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사업자가 추가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건 참 좋은데 그만큼 주의해야 될 점도 참 많으니까 꼭 심사숙고하시고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좋은 점만 보시고 무작정 사업자를 막 늘리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신데, 이걸 무턱대고 사업자만 내면 나중에 세금 처리만 힘들고 수익도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요. 개인적으로 기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업자가 월 1,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그때 두 번째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무조건 다 내시라는 것보다는 사업자를 늘리면서 매출과 수익을 늘리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위탁 판매에서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하니까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